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간고사 마지막 범위 직선과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지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직선과 원의 방정식은 1학년 때 배웠어요, 사실은. 그죠? 1차식이고 2차식이고 2차 곡선, 즉 평면 곡선 중에 하나인데 얘네들을 벡터를 활용해서 표현하겠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직선은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은 두 가지로 접근을 할 거예요. 방향 벡터라는 개념이 하나 나올 거고,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에서는 법선 벡터라는 개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방향 벡터와 법선 벡터를 활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 구해 볼 거고요. 두 번째는 벡터를 활용해서 원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될 겁니다. 첫 번째, 방향 벡터라는 게 뭐냐 하면은 직선에서는 기울기 역할을 하는 벡터를 말하는데요. 한번 봅시다. 점 A를 지나고, 자, 그림을 보면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점 A를 지나고 U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 한번 봅시다. 요 점 A를 지나고 파란색에 평행한 직선은 이렇게 꺼지죠. 맞나요? 그럴 때 요 빨간색을 끄고 싶어요. 빨간색을 어떻게 끌냐 그러면은 요 점을 지나고 요게 평행한 점들을 지나고 그리고 싶은데 이 빨간색 벡터, 그러니까 이 벡터, 빨간색 벡터들을 여러 개 끄었다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그렇게 끄었을 때 빨간색 벡터의 종점들만 모은다면은 요 직선 L이 나오겠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다시 말해가지고 이 빨간색 직선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즉, 요 검은색 벡터하고 파란색 벡터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검은색 벡터의 종점을 지나고 파란색 벡터에 평행한 직선을 긋고 싶은데 그때 빨간색 벡터들의 종점들의 자치가 요거를 이루도록 하는 관계식을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관계식을 찾을 수 있냐면은 만약에 빨간색 벡터의 종점이 요 L 위에 있다면 이 AP라는 벡터하고 U라는 벡터는 항상 평행하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AP라는 벡터하고 U라는 벡터하고 평행하게끔 하는 그 미지수 X, Y들을 다 모은다면은 X와 Y에 대한 관계식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이때 요 빨간색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 역할을 하게 되는 요 파란색 벡터를 바로 방향 벡터다. 직선의 방향 벡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빨간색 벡터의 종점들이 이오 직선상에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관계식이 필요했다? AP 벡터가 U 벡터와 평행하다. 평행하다라는 것은 실수배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관계식이 나오냐면은 이런 관계식이 나온다. 직선 AP하고 TU 벡터가 같게 되고, 즉 같다는 뜻은 평행하다는 뜻이죠. 실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종점들이 바로 성분하고 같게 하기 위해서 시점을 원점으로 바꿔봤어요. AP 벡터는 OP 벡터 빼기 OA 벡터로 표현하고, 그러면 이 OP 벡터하고 OA 벡터 시점과 종점이 나타내져 있는 벡터는 소문자 벡터로 고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OP 벡터를 빨간색 P 벡터 기억나시나요? 여기서 빨간색 P 벡터로 했고, 이 A 벡터는 소문자 A 벡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OP 벡터는 P 벡터, OA 벡터는 A 벡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A 벡터로 넘겨버리면 P 벡터는 TU 벡터 플러스 A 벡터가 된다. 그러면 결국 이 P 벡터의 종점이 바로 아까 미지수 X, Y였고 이 U 벡터는 방향 벡터, A 벡터는 지나는 점이었다. 그래서 T 방향 벡터 지나는 점, 그래서 T방지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하는 표현이니까 그냥 외우기 쉽죠? T방지다. 직선의 방정식은 T방지다. T 방향 벡터 지나는 점이다. 그걸 우리는 직선의 벡터 방정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얘네들을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라 그러면 1차식이었는데 얘를 1차식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럼 1차식으로 표현하고 싶다는 것은 평면상에서 대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니까 얘를 성분으로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자, 빨간색 P 벡터는 X, Y였고 TU 벡터, U 벡터는 아까 전에 요거였죠. 다음에 지나는 점은 요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성분으로 표시했습니다. 성분으로 표시하면 대수적으로 연산이 가능하니까 TU1 더하기 X1, TU2 플러스 Y1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요 둘을 연립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X는 요 X 성분, Y 성분 길이 이렇게 연립해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 T는 4개 변수 T가 된다.
그럼 이 매개 변수로 매개 변수에 관하여 풀면은 x1을 좌변으로 넘기고 u1을 나눠주면 되고 y1을 좌변으로 넘기고 u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u1은 u1분의 x 빼기 x1은 u2분의 y 빼기 y1이 되겠죠. 단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곱해서 0이 되면 안 된다. 그럼 만약에 0이 되면 어떡할래? 라는 거죠. 그래서 둘 다 0은 되면 알겠지만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면은 요런 케이스로는 나타낼 수 없지만은 이때는 둘 다 0이 아닐 때 나타낼 수 있으니까 만약에 0이라 그러면 여기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u1이 0이면 어떻게 됩니까? 요게 0이라는 거죠. 그럼 이게 x가 x1이라는 겁니다. 만약 u2가 0이면 이게 0이라는 거죠. 그래서 y가 y1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럴 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세요. 자, 이거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건 쉽죠? 이것도 한번 봅시다. 서로 다른 두 점이니까 여기서 A점, B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L로 하나 고정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할 수 있을까요? 요 AB 벡터가, 물론 BA 벡터라 해도 됩니다. 이 AB 벡터가 U 벡터와 평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 관계식이 또 나올 겁니다. 평행하다라고 해볼까요? AB 벡터가 U 벡터와 평행하다. 그러면 AB 벡터는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x2 빼기 x1, y2 빼기 y1. 이게 바로 방향 벡터 역할을 할 건데 이게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방향 벡터 자리에 요거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요 자리에 요걸 집어넣고 요 자리에 요걸 집어넣어 버리면은 아까 이제 요 있죠. 요 방향 벡터 자리에 집어넣는다 이런 뜻입니다. 요거를 분자는 똑같죠. 분자는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변수는 뭐냐면 요 x하고 요 y가 변수죠. 요 x하고 요 y가 변수고 맞죠? 물론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x1과 x2는 0이 아니고 x1과 x2는 같지 않고 y1과 y2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익숙한 표현으로 표현한다면 요 놈에 관해서 정리를 하면 얘를 이쪽으로 옮겨 곱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y 빼기 y1은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 곱하기 x 빼기 x1 되죠. 이런 형태가 나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직선의 방정식의 익숙한 표현이죠. 이걸 일반형이라 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될 거를 왜 이딴 식으로 표현하느냐? 이거는 나중에 2차원에서 직선을 그렸지만 좀 이따 배울 3차원에서도 직선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차원을 확장시켜서 표현하기에 아주 좋은 표현, 유리한 표현이라서 이딴 식으로 적기로 약속을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법선 벡터를 이용해서 한번 직선의 방정식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선 벡터를 이용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점 AU를 지나고 요 벡터의 수직인 직선을 그려볼 겁니다. 기억나나요? 요 점을 지나고 요 보라색의 수직인 거는 하나밖에 없죠. 맞나요? 그러면 수직이라 그랬으니까 요 벡터하고 요 AP 벡터가 어떻게 됩니까? 내적하면 0 된다라는 걸 이용하면 되겠죠. 다시 M 벡터하고 AP 벡터가 수직이다. 그럼 내적에서 0 된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거냐 하면은 AP 벡터하고 M 벡터가 내적에서 0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시점을 원점으로 돌려서 위치 벡터의 차로 표현해버리면 AP 벡터는 OP 벡터 빼기 OA 벡터고 얘를 한 문자로 표현해버리면 P 벡터 빼기 A 벡터의 내적이 0이다. 그래서 요 파란색 네모 박스 찾는 게 바로 벡터 방정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를 또다시 익숙하게 성분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어떻게 돼? P 빼기 A가 X 빼기 X1이고 콤마 Y 빼기 Y1이고 요 M 벡터를 아까 전에 그 AB 벡터라고 했죠. 그래서 내적하려면 X끼리 Y끼리 이렇게 곱하죠. 그래서 보라색으로 네모박스 찾는 게 바로 그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결국에는 얘는 표현하면 AX 플러스 BY 다음에 우리가 C라고 하는 0인데 이 C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마이너스 AX1 플러스 BY1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3x 플러스 2y 플러스 1은 0이다 했을 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3,2라는 벡터의 수직이다. 그럼 3,2는 대충 한 요 정도 되겠죠. 이게 3,2 그리고 요렇게 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뜻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뭐 직선방식 여러 개 있겠죠. 무슨 점을 지나는지 모르니까.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두 직선을 이루는 가격학입니다. 두 직선을 이루는 가격학은 일반적으로 예각을 말합니다. 그런데 두 직선을 이루는 가격하기하고 뭐를 꼭 비교를 해야 되냐면은 두 벡터가 이루는 가격하기를 꼭 비교를 해야 돼요. 두 벡터가 이루는 가격하기는 예각이 될 수도 있고 둔각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 한번 봅시다. 좌표 평면상에서 M이란 직선하고 L이 직선이 이루는 가격하기는 이거예요.
둔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요 m의 방향 벡터를 파란색, l의 방향 벡터 파란색이라 한다면은 두 벡터 이루는 가격 크기도 당연히 방향이 같으니까 같겠죠. 그런데 m의 방향 벡터를 꼭 이렇게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죠. 빨간색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m의 방향 벡터가 빨간색이고 l의 방향 벡터 파란색이면은 벡터가 이루는 가격 크기는 이렇게 둔각이 될 수 있지만 직선을 이루는 가격 크기는 둔각이 아닌 요각을 말하는 거, 파란색 각을 말하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매번 그래프를 그려서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다시 말해서 이 검은색 세타는 파란색 세타 원과 원 또는 빨간색 각 중에서 작은 쪽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매번 그림을 그리기 어려우니까 어떤 식의 수학적인 장치를 걸어주냐 하면은 이 둔각하고 예각을 가를 수 있는 게 바로 코사인입니다. 부호가 결정이 되죠. 사인 같은 경우에는 예각하고 둔각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는데 코사인 경우에는 90도가 넘어버리면 음수가 돼버리죠. 그래서 코사인이라는 함수 참 좋은데요. 우리가 내적에서 u1과 v1을 내적을 해보면 이렇게 되죠. 그럼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이 세타라고.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구하고 싶어. 이 세타는 검은색 세타. 검은색 세타. 이거. 검은색 세타. 그래서 얘는 어떻게 구하고 싶으냐 하면 벡터로 직선이 이루는 각을 벡터를 빌려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벡터를 빌려서 계산하는데 그 벡터가 이루는 각이 예각일 수도 있고 둔각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절대값을 취해줘버리면 무조건 예각화 된다라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세타 프라임 혹은 여기에 파이 빼기 세타 프라임이라고 해도 똑같아요. 어차피 절대값 취하면 같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게 절대값만 취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직선이 이루는 가격 크기는 무조건 예각이고 두 벡터가 이루는 가격 크기는 둔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선이 이루는 가격 크기에는 공식이 무조건 절대값이 붙어야 되고 벡터가 이루는 가격 크기에는 절대값이 붙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원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은 우리가 정말 쉽습니다. 좌표평면상에서 어떤 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릴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벡터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A라는 점은 고정되어 있고 P라는 점은 계속 왔다 갔다 그릴 텐데 이 AP 벡터의 크기가 항상 얼마다? R이라고 해주면 이게 원의 방정식이에요. 끝. 근데 너무 허무하죠? 근데 사실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좀 익숙한 표현으로 돌린다고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AP 벡터를 OP 빼기 OA 벡터 위치 벡터의 차로 표현할 수가 있고 얘를 하나의 벡터로 표현할 수 있고 얘를 제곱해버리면은 좌변은 내적이 되겠고 우변은 제곱이 되겠죠. 그럼 다음에 얘를 성분으로 다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 빼기 a는 뭐가 되면 x 빼기 a가 되겠죠. p라는 게 x, y였고 a라는 게 a, b였잖아요. x 빼기 a, y 빼기 b가 되겠죠. 요렇게. 그래서 요 놈을 내적하고는 요거 곱하기 요게 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이 된다라는 거. 어차피 이건데 벡터로는 요렇게 표현한다 이겁니다. 책에는 없지만 두 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방정식도 한번 살펴봅시다. 요 점하고 요 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한다 그러면은 어떤 성질을 이용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원주각이 90도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BP하고 CP하고 벡터는 항상 수직이 된다는 점을 이용하면은 요 P를 낑구면서 요 관계식을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BP하고 CP가 직교한다. 다시 말해서 내적하면 0이다. 이게 바로 벡터 방정식입니다. 근데 이게 눈에 잘 안 보이죠? 눈에 잘 보여야 되는데 잘 안 보이니까 성분으로 다시 돌려요. 그럼 BP 벡터는 OP 빼기 OB, CP 벡터는 OP 빼기 OC로 표현해서 내적을 돌리면 이런 식으로 성분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느 게 좋아요? 이게 편하죠? 이것보다. 근데 여기 뭐가 편해요? 이게 더 간단해 보이죠? 그래서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게 편한데 사실은 이 벡터 방정식에 더 익숙한 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제 다 푸시고 시험 잘 치도록 합니다.